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올해는 집을 사도 될까요? 타이밍 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청약시장을 공략을 해야 될까? 그것도 아니면 공공주택? 아니면 시장이 하락하기를 마냥 기다려야 될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무주택자 탈출 방법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색다른 투자 방향 제시해 주시는 UNS 하우징 신경철 부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 방문 접수라든지 부동산 시황 등등 궁금증은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02077-6357번으로 연락 주셔서 부동산 방문 접수해 보시고 투자 공부부터 해볼게요. 부대표님 아주 중요한 정보 들고 오셨다고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부동산 규제 일본도로 계속 정책 방향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파리 대책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들을 설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이제 실시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도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나마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 9.13 대책에는 양도세도 중과세를 이제 시작했고요. 공시가격도 이제 상당히 낮았던 것들에서 많이 현실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정부의 이제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경기마저 좋지 않다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겠지만 이제 원치 않는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했다가 이제 그 돈과 시간이 묶이게 되면 이게 정말 낭패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가 투자는 이제 그 은퇴를 한 이제 사람들이 월세를 받고자 이렇게 하는 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장기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년 후에도 4년 후에도 과연 10년 후에도 이런 투자가 정말 좋을까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소비 패턴을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보시면 이제 투자가 좀 더 지혜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주부들이나 이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오프라인 상가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죠.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SNS라든가 이런 데서 보통 쇼핑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근데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40대, 30대, 20대, 10대 애들로 갈수록 이런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는 좀 더 이제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이렇게 오프라인 상가에 대한 니즈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은 수익성과 공실에 대한 염려도 좀 더 증폭될 수 있겠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빌딩,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꼬마 빌딩을 포함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8.5% 무려 이제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그에 따라서 임대료도 같이 상승하면 좋을 텐데 그 가격이 오른 것에 비해서 임대료가 동일하게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좋은 상권, 오피스 상권이라고 하면 여의도, 강남 일대를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거기를 한번 걸어보시면 사실은 그 공실이 없는 빌딩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정도로 많은 공실이 있다는 것들을 유념하시고 이제 투자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나 수도권의 대형 평수 아파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고민해 보면 지금 현재도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가 더 비싼 곳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게 이제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구조가 5인 가족 중심에서 1인 가구로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이제 그 대형 평수에 대한 그 니즈가 좀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특별히 이제 시행 초기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요. 매매가가 뭐 15억에서 17억 정도 한다 그러면 전세가는 기껏해 3, 4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소위 말하는 갭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10억 정도의 그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내가 얼마만큼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올랐다 하더라도 세금을 빼고 나면은 남는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 보유하고 있을 때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공시가를 현실화한다 그랬어요. 그럼 보유하는 기간에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에 투자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좀 안전하고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주택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규 주택. 그러면서도 서울 중심에 있는 역세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시면 투자가 좀 더 쉬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반드시 부동산에 받는 세테크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되세요.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 나의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고려하면 좀 지혜로운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힌트를 잠시 들을 수 있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세미나도 있습니다. 소개 도와드릴게요. 자,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립니다. 유재성, 신경철, 신규철 강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전략 세워드리고요. 두 번째 세미나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날짜만 변화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참석 바랄게요. 02077-6357번으로 연락 주세요. 생생한 현장으로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시는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하시죠.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1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동묘 압력에서 도보로 약 20초, 2020년 1월 준공 예정으로 17층 건물 가운데 5층에 방 1개, 거실 겸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4,8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3,500만 원, 이를 활용해보자면 실제 투자 금액 1,3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예상됩니다. 서울 중심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조하시는 초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들어보자고요. 어떤 곳일까요? 예,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여기서 20초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1호선하고 6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1호선 같은 경우에는 한 정거장만 더 가게 되면 동대문이고요. 한 정거장만 더 가면 이제 종로 5가역이 되겠습니다. 또 반대편으로 가면 청량리가 있고요. 6호선 같은 경우에는 고대역하고 용산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울 중심권을 지나가는 그런 호선이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주변을 가보면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잠깐 낙후되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간 50조를 쏟아붓겠다는 문재인 사업의 1호 지역이 창신 숭인 지역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위쪽에는 숭인동,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화학동, 오른쪽에는 이제 전농동까지 해가지고 재개발이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더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이제 각종 이제 학교들, 그러니까 대학교들, 뭐 고대, 성대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병원들, 고려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들 이런 이제 그 기관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가 많이 있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지와 문화에 대한 것들을 정비하겠다는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 제외된 지역들이 있었어요. 강남 4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마용성 이 곳들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서울시가 이제 공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1호 지역 여기를 바로 성공시키면 나머지 지역들도 활성화를 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낙후된 곳들이 많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신규 매물이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예요. 수치로 말씀드리자면은 10년 내에 지어진 집들이 신규 주택이 7%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세입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메가 상업 지역 안에 있습니다. 종로와 중구, 명동 이런 지역들을 다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공실 염려 없이 투자가 이제 할 수 있는 안전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도시재생 1호 사업으로 선정이 됐을까? 현장 가보시면 또 신축 가지고 오신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물건 신축 경쟁력 있을 것 같은데요. 준공 연도가 언제일까요? 준공 연도는 20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이 이제 19년 1월이니까 1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실 겸 주방, 욕실까지 다 있는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상 가서 모델하우스를 보시면 실제 평수보다 좀 더 이렇게 넓게 빠져 있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자, 지하 2층에서부터 17층까지 총 128세대야 되는 대단히 오피스텔이고요. 물론 이제 그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풀 옵션을 두루 갖추고 있는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그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남았지만 모델 하우스가 있어서 어떻게 지어질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화 주셔서 현장 방문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가격 안 따져볼 수가 없겠죠. 소액 투자면 정말 좋을 텐데요. 네, 가격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사실 제일 중요한 요건일 텐데요. 이제 내가 한번 이제 주변에 임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임차인도 들어가 있다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받는 매물이 1억 4,8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흔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전세 끼고 했을 때는 1,3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실 거고요. 월세도 1,000만 원에 60만 원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아주 높은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활용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1,300만 원 예상되는 오피스텔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유의점도 함께 조언해 주시겠어요? 예, 가장 큰 유의점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막상 그 투자를 하려고 봤다고 하더라도 가격들에 대해서 비교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주변에 가서 주변의 시세가 정말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방송에서 말하는 가격이 정말로 주변에 형성된 가격인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한번 확인해보고 진행하시면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 시세 체크하시는 것까지 당부 주셨습니다. 오피스텔 정보였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